1970년대 한반도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로 극심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974년 북한의 1차 핵개발 시도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한국의 자주국방 필요성을 절감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이 1978년 170km 사정거리에 스쿼드-B 미사일을 도입하자 이에 대응할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력갱생 원칙 아래 국방과학 연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며 현무 I 개발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1980년대 초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 이전을 요청했지만 MTCR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규정으로 거절당했습니다. MTCR은 300km 이상 사정거리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이었습니다. 이에 1982년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자체적으로 180km급 미사일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ADD 소장 김창환 박사는 사정거리 180km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며 개발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1983년 ADD는 미사일 개발을 위한 백골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고체 연료 추진체와 관성 유도장치, 연구진은 미국에서 유학한 20대 젊은 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1.8톤급 추진체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1985년 개발된 한국형 연소실 1호기는 15초 연소 시간을 달성하며 초기 기술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향후 현무1의 핵심 부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ADD는 1986년 미국으로부터 반입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완전 분해해 핵심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2단 추진체계와 유도장치의 동작 원리를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당시로선 최첨단 기술이던 관성 항법장치 INS의 소형화에 주력, 기존 50kg급에서 16kg급으로 무게를 70% 감소시켰습니다. 이 기술은 현무 I의 정확도 TEP 500m를 보장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1987년까지 총 32회의 분해 재조립 실험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1987년 고체 연료 개발 당시 한국은 합성 고무 기반의 연료 제조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ADD는 국내 최초로 HTPB, 하이드록시 말단 폴리부타디엔 연료를 개발했으나 초기 테스트에서 7회 중 5채가 연소 실패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연료 산화제 혼합 비율 불균형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288차례의 실험 끝에 알루미늄 분말 18% 첨가 최적화 공식을 발견, 1988년 1.8톤 추력의 안정적인 1단 추진체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180km 사정거리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2899년 3월 안흥 시험장에서 첫 시험 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초기 3회 발사는 사거리 120km에 그치며 실패했습니다. 분석 결과 추진체 분리 시 공기역학적 불안정성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은 6개월간 1200회의 풍동 실험을 통해 날개 형상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4차 발사부터 도입한 스핀 안정화 기술은 미사일 자전을 통해 궤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2899년 12월 제7차 시험에서는 목표 사거리 180km를 최초로 달성하며 기술적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2990년 5월 현무 I는 11번째 시험 발사에서 180km 떨어진 표적을 CEP1 확률 오차 450m 정확도로 명중시키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요구한 500m CEP 기준을 뛰어넘는 성과였습니다. 핵심 개선점은 INS의 GPS 보정 시스템을 추가한 복합 유도 체계 도입이었습니다. 특히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 기술을 80도 각도로 강화시키는 톱뱅글 기술은 지하시설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당시 개발 총책이던 김정수 박사는 북한의 스쿼드-B 대비 정확도가 3배 이상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당국 21년 6월 국방부는 현무 I를 전력화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양산 계획에는 국내 23개 방위산업체가 참여했으며 특히 한화는 연료 탱크 생산을, LIG 넥스원은 유도장치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초기 생산 단가는 발사대 포함 25억 원, 1991년 기준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1995년까지 100기 배치를 목표로 삼았으며 이 중 30기를 북한의 스쿼드 기지 타격용으로 특화 개조했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우리도 적의 위협에 정밀 타격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며 자주국방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1993년 2월 현무I 제1 미사일 여단에 정식 배치되며 한국군은 북한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최초로 확보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1994년 스커드-C 500km 개발로 대응하며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무I의 등장은 한국이 미사일 기술에서 북한을 추월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1996년 한미 미사일 지침 재협상에서 한국은 현무I 성능을 근거로 사정거리 확장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현무2, 3, 4 개발로 이어지는 기술 자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현무I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127개 핵심 기술은 한국 방위 산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관성 유도 장치 기술은 이후 천궁 대공 미사일과 해성 순항 미사일 개발에 적용되었습니다. 2000년대 ADD 연구에 따르면 현무I 프로젝트는 1,850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으며 620명의 우수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2017년 퇴역할 때까지 총 200여 기가 생산된 현무I는 한국형 미사일 체계의 효시로서 현재의 현무4 사정거리 800km 기술까지 이어진 K미사일 개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